내가 나이가 50세다. 그럼 더 유리합니다. 50세는 2022년까지 200만 원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 해줘요. 400만 원 플러스 200, 600까지 됩니다. 내가 지금 만약 50세다. 그럼 지금 들어가면요? 지금 50세대 들어가면 네. 납입기간 5년만 유지하시면 56세 때 바로 찾으시고 5년만 오, 내고 그러네요. 6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연간. 그러니까 200 더 받으시는 거예요. 추가로. 네. 2022년까지. 50세 이후는 더 유리한 거죠. 조건이. 세액공제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변경된 부분이네. 5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600만 원. 50세 이상이잖아요. 그럼 60세도 넣어서 2020년까지 하면 상관없는 그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60세도. 55세에 찾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만 55세 이후에 찾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기간을 더 늘려서 그러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랑도 연결이 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이상 되면은 세금 엄청 붙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연간으로 1,200만 원까지만 받으시는 거예요. 네. 65세 더 길게 해서 받겠다. 저리로 때는 연금 소득세 기간은 더 늘어나고 분리과세 예를 들어 연금 2,300만 원 나오면 그걸 1,200으로 두 번 쪼개서 기간으로 더 늘려서 1,200씩만 받고 10년 받을 거 20년 받으면 세금을 그때 더 조금 덜 내는 거죠. 그 세금 덜 낸 것만큼 더 투자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 말씀드리면 50세면은 내가 연금저축펀드로 200만 원 더 추가 세액 공제니까 네. 연으로 치면 아까 IRP 계좌랑 합쳐가지고 700이 최대였잖아요. 그럼 네네. 900인 거예요. 그럼 900에 16.5%면 약 150만 원 돈이 세액 공제 받으신 건 내가 50세 이상부터 그냥 5년만 납입 해도, 기간만 유지만 하셔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유리한 거죠. 그러네요.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예. 젊어서 넣는 게 좋은데 좋지만 요거는 너무 또- 젊었을 때 하면 너무 장기간 20년, 30년을 네. 돈을 묵혀둬야 되니까 네. 차라리 이런 거는 5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더 유리하죠. 작가님한테 제 포트폴리오를 맡겨야겠어요. 아 그럼 또 이 비용을 드려야겠죠? 아닙니다. 저 비용 안 받습니다. 요새 이슈가 됐던 세금 관련돼서 아 네네 맞아. 주식 양도세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주식 수익이 물론 많이 난 사람이겠지만 뭐 세금을 내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 주식이라는 게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네. 왜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아무튼 왜 그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질문이 저항적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주식으로 돈 벌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말고는 솔직히 월급 네.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월급만 네. 가지고.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네. 그냥 안타깝다고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어떻게든 세금 나올 구멍을 찾아야 정말 되니까. 샅샅이 다 뒤져서 찾은 느낌이고요. 아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최대한 좋게 포장을 하자면 다시 조금 수정됐어요. 원래 2천만 원이었죠. 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수정이 네. 됐고요. 정확한 명칭은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범위가 상장 주식만 해당됐었는데 그럼 상장 주식만 하면 펀드도 일종의 주식형 상품인데 펀드 말이 많겠죠. 그래서 반쪽짜리 정책도 아니고 그래서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지시 한마디에 제가 봤을 땐 그 전화 역할이 진짜 무진장 컸다고 보고요. 한마디 하니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는 2천만 원에 상장 주식만 있었는데 5천만 원의 공제 범위도 주식형 플러스 주식형 펀드, 공모 주식형 펀드로 네. 늘어났죠. 혜택은 조금 늘어났다. 그리고 근데 이게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래도 세금이 나갔었잖아요. 이래저래. 거래세가 있고요. 네. 이런 주식 양도소득세 자체는 없었죠. 거래세도 내야 되고 이제 양도소득세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제 주식으로 판매를 네. 했을 때. 그래서 거래세랑 지금 양도소득세 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이 계속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게 네. 있었구나. 네. 거래세를 걷고 있거든요. 네. 이게 욕을 먹는 게 이 지금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선진국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다 면제됩니다. 미국은 면제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불합리한 거죠. 이런 부분. 추가로 좀 설명드릴까요? 네네. 이제 말들이 많으니까 증권거래세를 소폭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세 지금 현재 기준으로 0.02% 정도 받고 있는데 인하해서 0.02%입니다. 2021년도부터 인하해서 0.02%, 0.01% 인하된 거죠. 2021년도 아니고 원래 2022년부터 0.01%를 인하하려고 했었는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조정해서 당장 2021년부터 0.02%로 인하를 했고요. 2023년도부터는 0.08% 인하합니다. 그래도 완전 면제는 아닌 거죠. 그래도 걷어가긴 걷어가겠다는. 걷어가긴 네, 정확한 묘사. 그래도 악착같이 걷어가겠다는 겁니다. 이 원천징수를 월로 떼가는 거를 기존 세제 선진화 방안에서는 월로 떼가는 거 이제 반기 6개월마다 한 번씩 떼가는 걸로 떼가는 기한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매달 떼는 것보다 6개월 되는 시점에 한 번 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이 수익이 났어요. 네네네. 그럼 5천만 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연간으로 공제되는 거고 네, 그렇죠. 1,000만 원에 원. 대한 네. 양도세금을 두 번 떼간다고 6개월. 매달 떼가는 게 6월달에 아니라 한 번, 12월달에 한 번 떼갔다는 거예요. 수익이 난 거는
근데 원래는 그래서? 네. 처음에 기존 안에 금융세제 개혁안 나온 거는 6천만 원 수익 난 거 중에 5천만 원 공제해주고 네. 1천만 원에 대해서 매월 세금을 양도차익세를 떼가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무서워라. 6개월에 한 번 떼간다는 거. 진짜 무서운 거였네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근데 5천만 원 이상 수익 나는 거를 내 가족들 총동원해서 나누는 거죠. 계좌를 최대한 분산시키는 거죠. 그럼 내 수익 계좌의 수익금은 낮아지겠죠. 자녀들도 어차피 그런 증여 방법을 쓸 이수가 수는 있으니까 있구나. 네, 미리 네. 2천만 원 증여해 주는 거예요. 내 주식 2천만 원 수익 난 거 미리 증여해 주면 그거 가는 순간 빵 되는 거죠. 최대한 절세를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좋은 거 부부죠. 부부 합산. 법적으로는 이제 주식 증여 6억 원까지 최대 네. 10년 비과세거든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부인한테 그냥 주식 증여하는 거예요. 그냥 6억 그냥 깔끔하게 증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세금 안 낼 수 있죠. 양도세 안 낼 수 있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그거라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악재같이 세금을 걷는데 아니, 그럼 최소한 거래세는 폐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래세 지금 0.02% 내년에 인하한다고 내후년에 0.08% 아니 면제하면 면제해야 하는 건지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네, 걷고 그러니까요. 거래세 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솔직히 진짜 막말로 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확률은 뭐 크진 않지만 근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 5천만 원 이상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장기 근데- 투자 아니더라도 주식시장이 좋으면 단기간에 얼마든지 네. 5천만 원 낼 수 있죠. 손실공제 2월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음. 결국은 누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010년도부터 투자했어요. 2010년에 마이너스 1천만 원 나고 2011년에 마이너스 1천만 원 나고 2012년에 마이너스 1천만 원 나고 2013년에 마이너스 1천만 원 났는데 네. 4년 마이너스 4천만 원 났는데 마지막 연도에 1억 수익 났어요. 그러면 누적으로 합산해서 마이너스 4천만 원에 난 거는 수익 안 났으니까 공제해야죠. 근데 1억 수익 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22%. 1억 수익 난 거에서 기본 공제 원래 2천만 원인데 5천만 원 기본 공제니까 5천만 원 기본 공제하고 5천만 원에 대해서 20% 세금을 내는 거예요. 누적을 네. 3년으로 엄청 짧게 했어요. 누적 손실을. 근데 그 5년으로 합산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마이너스 1천만 원, 내년에 1천만 원, 내후년에 1천만 원, 2020년에 1천만 원 마이너스, 2021년에 1천만 원 마이너스. 네. 계속 4년 동안 1천만 원 마이너스 하다가 네. 5년 차 때 6천만 원 벌었다 치면 결국은 합산하면 2천만 원 수익 난 거니까 5천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세금 공제 되는 거죠. 세금 부과 안 되는 네, 거죠. 네. 내리 4천만 원 마이너스 났다가 5년 차 때 9천만 원 이익 났어요. 그 5천. 네. 그럼 딱 5천 됐잖아요. 네, 네. 근데 5천만 원까지 공제되잖아요. 그럼 5천 빼면은 빵 되는 거죠. 음. 근데 그 전에 3천만 원 할 때는 3천만 원까지만 공제되니까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계속 마이너스 나다가 5천만 원 수익 났어도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되니까 3천만 원에 대한 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피해서라도 좀 매도 시점도 고려하고 그래야겠어요. 그렇게 고려할 수 있죠. 매도 네. 시점 고려할 수 있죠. 파는 그렇죠. 시점이 5천만 원에 넣으면 내가 손해인 거잖아요. 6천 수익이 났는데 5천까지는 되고 1천만 원에 20%면 진짜 엄청난 거죠. 너무 1천만 근데 원을 벌기 위해 합산하는 것도 네. 기간을 엄청 짧게 3년으로 짧게 했다가 5년 났으니까 그 전에 내가 손실이 많이 났으면 그 손실 난 거를 합산해 주니까 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죠. 주식으로 5천만 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장기 투자하지 말란 소리. 장기 투자하지 말란 소리고 주식으로 5천만 원 세금 내는 사람 몇 명이나 돼? 3%도 안 돼. 2.5%야. 2.5%를 제외한 나머지 97.5%는 혜택 보는 거야. 그럼 세제 혜택 보기 위해서 주식에서 손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 투자도 하지 말라는 거지만 세금 안 내고 싶으면 주식 손실 내가지고 5년 누적치로 세제 혜택 받아 이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세제 혜택은 반기에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시는 거고요.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손실공제 2월은 5년까지 가능하다. 그게 핵심이고 원천 징수를 반기 1년에 2번 뗀다. 증권거래세는 당장 2021년에는 0.02% 인하되고 2022년에 0.08% 인하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중과세 논란은 분명히 있다. 네, 완벽 정리됐습니다. 열렬히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댓글이 달리는데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네. 댓글 달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이버에 훈훈한 주식이라고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별 주식 그리고 금융상품, 개인 투자자, 전업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 증권사나 특정 자산운용사, 금융상품에 대해서 어떤 소속으로 인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보험상품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 그리고 주식, 개별 주식 관련돼서 네이버의 훈훈한 주식 블로그에 남겨주시거나 김현지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